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속담이 요즘 자꾸 생각나죠? 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세상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 말도 습관입니다. 무심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버릇, 무성의한 답변들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그 이유를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차라리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인 철학자 플루타쿠스는 못한 말은 나중에 말할 수 있지만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며 이 적정한 때에 침묵을 지키면 아무도 딱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 말, 내 행동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월 13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이재성 기타 하나 동전 한 잎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자,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 자존심인데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자존심이요? 품위가 아닐까. 품위를 잃는 건 그야말로 나 자신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일단 싫은 소리 듣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이한테도 늘 정직하게 살으라고 가르쳐왔고 네,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했는데 여자의 자존심은 핸드백이라고. 저희는 생일날 핸드백이 있어서 제가 비싸서 어떻게 하나 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와도 핸드백이 있으면 넌 내 거야 했는데 돌아와도 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망설이고 있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여자의 자존심은 핸드백이라는데 제가 설날에 받은 용돈으로 어머니 드릴게 보태드릴게요. 핸드백 사세요. 그랬던 아이입니다. 네. 어제는 사나이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굳이 사나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뉘앙스 때문입니다. 왠지 더 좀 정이 묻어나지 않나요? 사나이보다 사나이.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자존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자존심을 부려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부릴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때 부려서 참 후회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앞서 한 분은 여자의 자존심 품위 얘기하셨고 한 분은 핸드백 얘기를 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자, 여성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샤갈 달리 뷔페 특별전에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전통공연 가온, 이 관람권 2매도 보내드립니다. 제 문자 많이 활용해 주세요.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여성의 자존심 얘기를 했으니까 좀 관련한 노래가 있나 하고 찾았는데 이런 노래가 있네요. 김현정 단칼.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시 20분, 21분 됐네요. 저희가 오늘 여자의 자존심을 문자 주제로 드렸었는데 벌써 빨리 문자 주신 분들 계세요. 4471님이 제가 마눌님보다 밥을 더 잘하면 자존심 상해하던데요. 그러셨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214님,
중고등학교 3남매를 키우는 40대 후반의 엄마이자 주부라 그런지 몰라도 학부형들 모임에선 학교 생활이나 성적에 관심이 많죠. 모든 엄마가 그렇진 않지만 유독 상위권 학생의 어머니들 중엔 성적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주셨어요. 오히려 저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엄마들은 공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또 공부 얘기만 하는 분들 계시군요. 0416님, 여자의 자존심은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이 먹으면서 느낀 것은 자식 잘 키운 것이 가장 큰 자존심인 것 같아요. 약간은 기가 죽어요. 자식 잘 키운 친구들 앞에서요. 이렇군요. 자, 오늘 여자의 자존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의 프라이드를 지켜주는 어떤 요소를 말씀하셔도 좋고 자존심 부리다가 참 창피했던 얘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둡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당신의 전성기 수요일에 마련된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여러분의 이 경제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대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무엇이든 똑똑 문의하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이윤학 소장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저희 문자 활용해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최근에 노후자금으로 가장 관심받고 있는 게 주택연금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랑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마지막 보루. 희망. 네. 이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했는데 모아둔 게 없고 그냥 집 한 채 달랑 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군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보루인 거죠. 네, 마지막 보루가 맞습니다. 집 한 채 달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네. 자기 전체 자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대 이상의 경우는 8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과거에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노후에는 따박따박 그 돈이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연금 자산이 많아야 되는데 네. 집은 금방 황금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큰 문제였는데 네. 주택연금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네. 실제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 60%가 노후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러고요. 60%가요? 예. 그리고 중산층의 그 10명 중에 4명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주택연금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몫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했고 잘 활용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미국.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 되었거나 잘 못하거나 진행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강한 나라일수록 이게 집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에 대해서 집착 없는 분들인데 노후 준비가 안 됐다. 이러면은 그런 나라의 없네요.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그렇군요. 거지요. 네. 자, 이제 살고 있던 주택을 그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은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꺼려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동안 주택이라는 것은 자식들에게 상속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그런 노년층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2008년도에 한 13%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 한 25%까지 4명 중에 1명은 나 상속 안 할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연세가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분 70대보다 60대, 60대보다 50대가 더 물려주지 않겠다. 사실 집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부모의 마지막 삶의 터전이라는 그런 인식이 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택연금의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장점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예. 있으시다면? 장점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주거의 안정성이거든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 연금이 100% 그대로 배우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의 가치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네. 처음 약정했던 그 금액만큼 연금을 그대로 받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주택 네. 가격이 자기가 받은 연금보다도 남으면 합리적으로 상속이 되고 네. 문제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그 그렇죠. 걱정하시잖아요. 예.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렇군요. 또 추가할 장점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그 연금에 대해서 인출 한도를 과거에는 50% 이내에서 경우에는 수시로 만약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예. 갔는데 큰 돈이. 예. 그럴 때는 50% 이내에서 인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연금에 들어간 담보로 들어간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25% 감면해주고. 야, 이거 그리고 큰데요? 예, 대출 예. 이게 일종의 명목이지거든요. 대출 이자 비용의 경우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아, 그렇구나. 국가가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의 영목이제 제도를 가져와서 네. 한국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네네. 근데 주택연금 집 있는 사람이 가입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자격 있습니다. 네. 자격은 일단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 예전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됐는데 이제는 부부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되고요. 아니 명의자가 아니어도요? 부부 중에 한 명. 중에 예. 그리고 같이 이제 동거한다는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네네. 그리고 본인 소유 주택이어야 되고 만약에 나 우리 집은 상가나 이렇게 복합 용도로 같이 섞여 있어. 그러면 예. 그 중에 주택 부분이 2분의 1 절반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절반 이상이면. 예. 네. 그리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9억 원 이상으로 초과한 사람이 주택이 2주택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아직까지는 법이 발효가 아직 안 됐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네. 문제는 보증금이 있거나 있는 그런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에 관련 질문들이 주르륵 이제 오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또 추가로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는 70세고요. 아내는 68세입니다. 살고 있는 집은 3억 원이고요. 만기 상환식 주택 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29만 원 내고 있는데요. 저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사망해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아내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맨 뒤에 질문은 조금 전에 남기셨죠? 말씀드렸던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네.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일시 그 인출금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도에서액에 대해서 중에서 일단 먼저
그것을 한도를 일시적으로 찾아서 먼저 1억 원 담보 대출을 갚고 난 나머지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남는 경우는 한 달에 31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먼저 사실적으로 보면은 대출 1억 원을 갚고 나면 집의 가치가 2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네. 그런데 원래는 전체 기업 그 가치에 대한 나이와 가치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 금액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29만 원 정도를 그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다가 31만 원 이제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한테는 계속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 3369님이 주택연금 수령 중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팔게 될 경우는 제1순위로 이게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 한정하고 똑같이 그 가액을 계산을 해서 담보 가치를 계산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때 파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연금은 정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 근데 계속 주택연금 하고 싶어요. 이거 네. 팔고 A 팔고 B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도 정산해서 똑같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계산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다 해주십니다. 0121님. 주택연금 받을 집이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주택연금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였습니다. 2015년 작년 9월까지는. 그런데 집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집의 가치는 살아있다고 보아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담보 가치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요? 예. 재건축이 돼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또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집의 가치가 좋아졌다고 주택연금이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약정했던 그 시점. 근데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금액을 만약에 본인이 사망을 하면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달아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떤 나이나 집의 가치의 기준에서 산정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뭐 한 70세다, 뭐 65세다, 뭐 집값도 또 대충 이렇게 뭐랄까 미리 산정 제시를 해주셔야겠죠. 네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겠다라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그 신청자의 그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집값이 클수록 그 주택연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가치, 나이 연세가 많다는 말은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적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부 중에는 적은 나이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70세의 신청자가 집의 가치가 3억이다 그러면 매월 한 97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나이가 적은 65세의 신청자가 집의 가치가 5억이다 그러면 1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집의 가치, 연령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주택연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듣고 올 텐데고 이윤학 소장님 추천곡인데요. 네. 네,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예. 이 노래는 20대도 들어서 좋을 것 같고요. 60대가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 그대와 듣고 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8분입니다. 오늘 이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주택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또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42살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희가 3억 5천짜리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약정하면 금리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1억 5천을 30년 만기 분할 상환으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자를 어느 정도 내고 언제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전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지금 모르겠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예. 전혀 복잡하지 않은 게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집을 살아서 그 집을 가지고 나중에는 주택연금도 가입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금리를 싸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 질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일단 이게 42세. 사실입니까? 사실인가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금리를 싸게 해주니까? 그럼요. 그걸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분은 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주택연금을 사전에 이걸 한 보금자리론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주택연금을 사전 예약한 보금자리론으로 1억 5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사용하면 현재 이자는 현재 기준입니다. 2.75%고요. 딴 데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원리금은 맨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되는데 30년간이니까 61만 2천 원을 매달 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면. 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주택연금을 나중에 이제 60세가 되었던 75세가 되었던 네네. 가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딱 가입할 그 시점에 가입 장려금 명목으로 그동안 적립되어 있던 이자를 한 번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만기 시점이 72세다. 왜냐하면 이분이 30년 지나면 42세가 그러네요. 72세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 이자 부분이 520만 원 정도 됩니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일괄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네네. 나중에 다시 받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분이 72세가 아니야. 나는 60세에 가입할래요. 그러면 60세 중도 상환한 뒤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한 360만 원 정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주택연금 미리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가입 절차를 한 번 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직 내 집이 없지만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인 분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방금 얘기하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거 해야 되네요, 그럼.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노후 보장을 주택연금으로 많이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아예 사전 예약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네. 이건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죠? 어떤 사기업에 홍보를 해드리는 거 아니죠? 그럼요. 왜냐하면 정부의 네. 입장에서는 국민이 노후 보장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짧은 질문이네요. 요거 질문을 좀 볼게요. 제가 80세이고요. 아내는 70세입니다. 집은 1억 5천입니다. 지금 가입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어르신께서 질문 주셨어요. 지금 이분은 한 달에 한 48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1억 5천이니까. 사망시까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든 110세가 되든 네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먼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분이 계속 이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90세까지만 되고 100세까지만 되는 거 이거 아니고 그거는 전혀 잘못 알려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기업 주택연금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가치 산정의 기준점을 100세 정도로 잡아놓은 거지 100세가 지나면 안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망 시점까지 주고요. 만약에 집의 가치가 남아있고 더 좋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은 아닙니다만 자식이 요청을 하면 바로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요. 지금 68세입니다. 현재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6년 전에 2억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사실 2억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건데요. 아들 사업이 기울면서 저희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습니까? 만약 들게 된다면 어느 정도를 받게 됩니까? 이분 질문은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가 조금 불분명한데, 물론 자신의 소유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주택연금의 기본 조건은 대출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상환을 하고 주택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선순위 대출은 무조건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일시 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일괄 대출이라는데 그것도 정해진 가치의 50% 정도가 일시 대출 한도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의 경우에는 그 일시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빌린 2억
을 감안했을 때 네.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은 내어야 될 돈이 대출을 받은 돈이 2억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깨끗하게 만드시려면 본인 돈 7천만 원이 더 있으시구나. 있어야지 깨끗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요. 깨끗한 상황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매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천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된다면요. 깔끔하지. 이제 그럴 경우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뭐 목돈이나 일시적으로 예. 써야 될 돈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홀랑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이번에 다른 소득 재원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더 보셔야 살펴보셔야겠군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주택연금도 일종의 무슨 글쎄 뭐 하나의 그 상품이고 하잖아요. 대출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비나 뭐 연 보증료나 이런 건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금융공사가 그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나 마진은 취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가입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한 1.5%를 내고 있고요. 연보증료도 0.7% 정도를 내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대출 금액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 그 남아있는 돈은 나중에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 재원이냐면 작은 그 담보 가치로 오래 사신 분의 그렇죠.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생기죠. 그 부분에 보충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제도가 좋다는 걸 많이들 알게 되셨고 관심도 높아지는데 실제 가입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최근 한 5월, 6월 사이에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네. 2007년 7월 이후로 이제 주택연금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5월 달로 3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4월에 그 내 집 연금 3종 세트라는 게 나왔어요. 3종 세트. 예.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그것이 출시된 이후로 해서 5월 말까지 한 2,000명 가까이 1968명이 했고요. 하루 평균 한 80명씩 이렇게 아이고. 가입을 하고 있고, 네.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2.5배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여쭤봐야 되는데 잠깐 그 전에 질문 좀 소화하고요. 네. 2267님. 저희는 어머니와 저의 명의가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집이. 이런 경우도 주택연금이 해당이 되는지요? 저는 64세, 어머니는 93세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공동명의로서 큰 상관이 없죠. 가능합니까? 네. 7421님. 집은 4억 정도 되고 보금자리 대출 2억 정도 있습니다. 나이는 70세고요.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을지요? 라고. 보금자리론 대출이 이미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인출 한도 금액이 적정 금액이 있어 담보 가치로서의 네네. 그 금액이 예전에는 절반까지만 일시 대출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그 지금 현재 2억이면 전체 50%를 넘는데 일단 담보 대출 인출 한도의 적정 기준점보다는 분명히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아까 먼저 사례처럼 본인의 돈이 대출.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제가 지금 표를 안 가져와서 네네. 정확하게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렇군요. 정확한 금액을 아마 산출이 네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20님. 이사가도 이미 들어놓은 주택연금 약정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A주택을 팔고 B주택으로 가면 네. 그러면 A주택에서 정산하고 B주택으로 연결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얼른 내 집 연금 3종 세트 좀 알려주세요. 네. 3종 세트가 거창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대출 인출 한도 자체를 일시적으로 갚을 수 있게 하는 한도가 예전에 50%였는데 네. 그걸 70%로 높여줬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하면 그렇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됐다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부부 기준으로 1억 5천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어서 네. 우대형으로 주택연금보다 한 8%에서 15% 정도 연금이 더 많이 지급이 되는 요 세 가지 제도가 아주 보강이 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좋은 개선이 기본 틀이 재분배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맞습니다. 있군요. 네, 어르신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정부 하는 힘을 거니까. 실어드리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뉴 익스피리언스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50분 좀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중년들의 마음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자존심이거든요. 어제 사나이 자존심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들의 자존심 얘기를 여쭙습니다. 2089님, 몇 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 갔는데요. 늦게 온 친구가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기에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본 그 친구가 너도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구나 하더라고요. 진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그 후에 그 모임 안 갑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바가지 엄청 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목장갑 끼고 기계 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트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계 돌립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정말 옥비처럼 하얗고 보드랍고 잡티 하나 없이, 굳은 살 하나 없이, 이런 손이 정말 아름다운 손일까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7253님. 매일 다이어트를 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울 아내, 온갖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며 한 달에 2번씩 자기 뱃살이 빠졌냐, 얼굴살이 빠졌냐 물어보는데요. 자존심 상할까봐 차마 그대로야 라는 소리를 못하고 항상 조금 빠졌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 괜히 돈 쓰지 말고 같이 등산이나 갑시다 하셨어요. 어떡하죠? 한 번만 더요. 3212님. 저는 남편이 저하고 자기랑 친한 여자 사람 친구 비교할 때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 여자랑 막상 살아보면 다르다는 걸 왜 모를까요? 하셨어요. 네, 오늘 여성의 자존심 이야기 문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은 0416-2267님 두 분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곡은요. 이 곡으로 정해봤습니다. 정훈이 꽃길.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더위 이겨내세요.